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입니다. 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네. 차에서 보니까 32도까지 바깥 온도 나오던데요. 진짜 여름인가 봐요. 저는 오늘 명동에 다녀왔어요. 네. 점심 겸 가끔 그 삼계탕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저는 명동에 있는 영양센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 그 집 삼계탕을 좋아하나 했더니 그 아주 작은 닭 안에 연계죠. 그 안에 좋은 찹쌀이 한 깔뜩 들어있어요. 보통 한 숟갈 두 숟가락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조금 세심히 봤더니 그냥 닭곰탕을 먹는 느낌이더라고요. 아주 맑은 인삼과 대추, 밤이 들어있는 맑은 그 육수에 닭고기 살 뭐 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찹쌀이 들어있는, 그래서 약간 그 찹쌀 닭죽을 먹는 느낌. 그래서 깍두기랑 저는 꼭 그 치킨 물을 좀 달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 먹으면 상당히 시원하고 보양식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 라방할 때 그 산동 교자가 없어졌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셔서 혹시나 해서 내려가 봤더니 정상 영업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지나가고 신세계백화점 갔다가 또 그 남대문 안에 중앙상가라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대도상가라고 불리우는, 거기가 지하에 명품들이라든가 수입 의류들을 많이 팔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 반바지도 좀 사주고 남편 돋보기도 좀 맞춰주고, 그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상가에서. 그리고 요즘 제가 옷 정리하다 보니까 그 프라다 천으로 된 그 자켓이 예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요즘처럼 에어컨이 막 짱짱한 데는 긴팔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 사야겠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출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다가 시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천으로 몇 년 전에 아마 제작한 건가 봐요. 그래서 재고 남은 거. 근데 상당히 비싸던데요. 그리고 색상도 보통 한국 사람이 잘 색상, 이런 색상 안 사죠. 예, 근데 제가 하나 있는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그 화면상에서도 보이죠? 얇은 그 우리 프라다 가방 그 비닐, 예, 그 천입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JD 라이프님, 네, 쭈하님, 네, 짱가님, 오늘 유독 목소리가 더 좋으십니다. 그래요? 라켓님. 이렇게 외출하다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남편은 바로 이제 그 침대로 들어가 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는 갔다 오자마자 또 짐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어떤 짐이든, 뭐, 텀블러가 있으면 텀블러도 이제 설거지하게 내놔야 되고, 과일컵 같은 거 들고 다녀도 또 놔야 되고, 또 뭐 물건을 사면 또 정리해놔야 되고, 예. 그러다 보면 또 제 일을 조금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패턴이 운전하고 온 남편은 바로 쓰러지고, 저는 이제 뒤치다거리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저는 오는 또 도중에 잠깐 졸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분한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안경점 사장님도 왜 항상 같이 다니느냐 그런 얘기 들었고, 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아마 저를 안 부를 수도 있고 저는 그분은 잘 모르지만 이웃이죠 뭐, 부부시냐, 항상 같이 다니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같이 잘 다니거든요. 일단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점심을 같이 먹거나
뭐 약속 있으면 이제 각자 먹기도 하고, 저녁은 거의 같이 먹어요. 그럼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갈 때가 많죠. 운동 겸. 그리고 또 주말에는 나들이 갈 때 또 같이 움직이고, 여튼 거의 한 8, 90%는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이웃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가는 그런 가게에서 조금 신기하게 보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씨 그러고 말았죠 뭐. 아, 다정해 보이셔서 부러워요. 아, 그래요? 그냥 큰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같이 다닐 사람도 없고 그리고 둘이 다니는 게 더 편하고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다녀오자마자 남편은 뻗고, 저는 또 오늘 뭐 이것저것 좀 처리할 것들이 있어요. 서류라든가 뭐 아니면 뭐 송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네, 미셸님이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정말 같이 시간 보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진짜 힘들죠. 왜냐면 내가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들 때 많잖아요. 근데 하물며 부부라 그래도 가장 약점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가장 예민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평소에는 이제 묻어두다가, 이제 가끔 왜 배알이 꼴리거나 기분이 나쁠 때, 그때 그냥 툭 던졌는데 그게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드레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친한 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삼계탕 한 그릇씩 뚝딱 먹고, 안경점에서 수박 주스도 한 잔 먹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좌우의 시력도 맞지 않고 또 난시가 많이 껴있기도 해서 돋보기도 맞춤으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남편이 얼마 전에 안과 가서 백내장 이런 거 체크했더니 다행히 뭐 정상 범주고 돋보기를 쓰라고 이제 그 시력을 체크해 줬나 봐요. 근데 그것도 뭐 짝짝이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돋보기를 2개 맞췄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빨리 노안이 온 사람인데 이것도 돋보기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테를 돋보기 아닌 것 같은 그런 테로 하죠. 예, 가급적이면 예쁜 거로. 예. 근데 그게 뭐 티타늄 이런 식으로 너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정감이 있으면서 착용에도 조금 안정감이 있는 뿔테가 특히 가벼운 거. 예, 그게 훨씬 좋아요. 예. 이 안경은 일본에서 사가지고 온 안경이고 좀 비싼 안경인데 그냥 뭐 제가 돋보기를 워낙 많이 쓰니까 예, 돋보기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남편이 산 거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고요. 예, 그냥 적당한 거. 예, 그래서 또 1개 안 사고 2개 사왔어요. 가끔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안경 맞춰줄 때 하나만 맞춰주시면 안 돼요. 특히 아들들은 그냥 테가 좀 싸고 그냥 한 3개 아니면 2개 이 정도는 해야지만, 안경이 만일에 뭐 잃어버렸다 아니면 안경을 아이들이 장난으로 뭐 부러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렌즈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시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경은 넉넉히 있어야 돼요. 저는 도처에 있어요. 집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뭐 이 가방 저 가방. 네. 안경테 늘 센스 있게 고르시는 것 같아요. 안경을 좋아해요. 안경, 모자 이런 거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인스타에 올렸는데, 제 단골집 올려드렸는데, 그냥 남대문시장 안에 그 안경 도매상들이 쭉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한 집인데 저는 좀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직원 있을 때 가가지고 그냥 제 스타일을 아니까 몇 개 이제 골라주면 그거로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외국 나갔을 때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안경이 되게 좋은 안경이 많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좋은 테 같은 거 또 하나 사가지고 와서 또 여기서 렌즈를 바꾸기도 하고, 예, 선글라스도 아주 좋아하죠. 예, 선글라스는 저는 요즘에 레이벤을 쓰는데 레이벤이 제 그 얼굴형에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 나가면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데 항상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씩 사도
웬만한 것보다는 더 만족도가 높고, 예, 활용도가 높죠. 예, 남인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남편 반바지를 사줬어요. 반바지하고 이제 티셔츠를 사줬는데,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사이즈를 아무래도 하나 더 큰 거를 입게 돼요. 예. 그래서 남편이 항상 옷 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가 체형이 자꾸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 뭐 나이 들었는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또 뭐 서로 뭐 이해하고 뭐 토닥토닥 하는 거죠. 뭐. 네. 22일 날 일본 잠깐 갔다 올 거거든요. 예. 남편하고 저랑 생일이 열흘 차이여가지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저희는 무슨 날이 되면 되게 외로워요. 뭔가 특히 남편이 뭔가 이벤트가 없으면 되게 외로워해요. 그래서 그냥 남편하고 저랑 생일 이렇게 가까울 때 예, 갈만한 데를 예, 갔다 오려고 합니다. 794 수인님이 오랜만입니다. 너무 이뻐요. 화면이 좀 잘 나오나요? 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모르겠네요. 지금 화장도 한 개도 안 하고 입술만 지금 바르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까지 여러분 중등반 클래스 할인 기간입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정도를 아마 신규 강의를 오픈하고 할인 기간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 할인이 오늘까지거든요. 그래서 유아맘, 초등맘, 중등맘들은 다 들어도 좋을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차원에 보통 저희 강의가 6주를 드리는데 수강 기간을 이번에는 8주를 드리기로 했어요. 장표만 340페이지이기 때문에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전에 하루에 뭐 한 30분, 1시간씩 한 강의가 아마 한 25분 정도일 거예요. 대략적으로. 네, 그래서 한 달이면 충분히 들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그 병원에 갔다 왔어요. 예, 대학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냥 아주 초기 단계에 암 수술을 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병원하고 인연을 맺으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노인성 질환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결국은 제가 정형외과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여성들이 이제 폐경이 되고 예,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에스트로겐이. 그러면서 족저근막염도 많이 생기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석회가 좀 많이 생겼어요. 예, 다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제 폐경이나 이럴 때쯤에 저는 산부인과 가서 여성 호르몬을 조금 처방 받아서 좀 약을 먹으라고 해요. 그게 몇 년 동안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폐경됐다고 뚝 끊으면 많은 그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폐경 이후에. 예, 근데 저는 뭐 홍조현상이라든가 땀이라든가 뭐 수면장애 이런 건 없었는데 뼈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족저근막염도 굉장히 많이 아팠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어깨에 양어깨에 석회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프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대학병원에 가면 이제 물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촬영하고 다 해요. 초음파로도 보고 CT가 아니라 초음파로 봐요. 초음파 엑스레이도 하고 초음파도 하는데 초음파로 보면서 이렇게 석회가 있는 걸 찾아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따만한 주사를 넣어서 그 석회를 녹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막 그 주사를 맞으면서 엉엉 울 정도로 아팠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아프시면 그만할까요? 이러시는데
그냥 빨리 아프고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해주세요 막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실신할 수 있다고 밖에서 조금 앉았다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온 기운을 다 뺏기면서 주사를 맞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팔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옷도 못 갈아입고 뭐 들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게 양쪽이 처음에는 오른쪽이 그랬다가 지금은 또 왼쪽이 아주 심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 김에 선생님 제가 손가락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 제가 자꾸 정교감이 떨어진다. 그랬더니 그것도 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더니 손가락 그 마디에 연골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엑스레이 상에. 그래서 그거는 뭐 노화하고 너무 늦었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동네 병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했더니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에 이러고 넘어갔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제가 이걸 대학병원에서 봤다면 뭔가 치료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늦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파라핀 왜 온열기 같은 거 있죠. 예, 거기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좀 넣어라. 그거는 그냥 염증의 붓기를 빼주는 거래요. 예, 그래서 그것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이렇게 서글프다 그럴까? 물론 뭐 노화가 되고 다 아픈 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그래서 카페에 앉아갖고 커피 한 잔하고 크로와상 하나 시켜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병은 뭐 고칠 수 없지만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은 또 아니고 여하튼 뭐 뭔가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어요. 이러하다. 우리 남편은 막 더 뭐 자기는 이래서 문제가 이래서 문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GKDISQUFAFDL님이 실제로 뵈니 너무 여리여리하시고 패션이 정말 세련되어서 놀랐어요. 그랬어요? 제가 키는 한 160 정도 되는데 요즘은 59일 정도 있어요. 몸무게가 53, 54 정도. 예, 근데 제가 팔다리가 가늘고 뼈가 가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랐다고 못 느끼는데 제가 옷을 조금 붓게 입으면 되게 말랐다고 사람들 생각하시죠. 근데 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점점점 좀 뭐 안 보이는 데서 살이 뭐 붉은붉은 생기죠. 뭐 그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코치님 많이 고생하셨어요. 석회 정말 아파요. 예. 이거는 어제는 진짜 특히 어제는 또 남편이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병원에만 데려다 주고 일이 바빠서 가고 저 혼자 이제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엑스레이 찍고 뭐 가서 그 치료 받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막 뭐 돈 내고 수납하고 약 타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막 고민했어요. 어떡할까 하다가 뭐 그냥 여느 날처럼 근데 집에 오니까 뻗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궁 제 마음속 큰언니 같은 분인데 마음 아프네요. 그래도 늘 밝은 모습 존경합니다. AHSTNS 러브님. 네. 할 수 없죠.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이들도 없고 남편하고 뭐 서로 늙어가는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하는 말이 착하게 살자, 뭐 남한테 베푸며 살자, 뭐 좋은 일 많이 하자,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진짜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더 곱고 맑게 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도 뭐 이제 워낙 음식을 안 먹으니까 집에서 안 해 먹으니까 정말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김치도 뭐 종갓집 좀 큰 거 사면 못 먹어요. 예. 다 씌어 꼬부라질 정도로 막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일 작은 종갓집 김치를 하나 사왔어. 남편이 라면 먹을 때 김치가 없다고 너무 신 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쭈님, 코치님, 저는 요즘 너무 우울합니다. 고3인 아들이 이제 사춘기 절정이라 아이가 무기력하고 저도 너무 힘드네요. 착한 애들이 고3 때 사춘기가 오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학습의 그 번아웃과 함께 그 사춘기의 그런 그 감정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아이가 그래도 대학교에 입학에 의지가 있다면 뭐 옆에서 응원하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저는 1년 쉬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간신히 입학을 해도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렇다고 엄마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지켜보시고 그냥 정신적으로 우울한 거로 끝나야지, 이게 질병적인 것까지 오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사춘기도 빨리 오는 게 낫다.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막 지랄 떨고 이게 낫지, 착하게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막 그런 중학교 때 해야 될 것들을 하면 본인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또 당장 뭐 입시가 코앞이니까 너무 안타깝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길게 보면 고3 때 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별로 없거든요. 다 재수합니다. 그리고 고3 때 쑥 가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40 전에 이런 고통들을 다 느껴요. 다 당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큰애는 고3 7월인가 8월에 대학교가 최종 합격이 됐어요. 얼마나 대학을 쉽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거의 10년 이상을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예. 근데 작은 아이 같은 경우도 뭐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도 또 재수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건강하다, 그리고 가출하지 않고 집에 있다, 그리고 학교도 그만두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자꾸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뭐 이번에 대학을 못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면 너무 감사한데 못 가도 조금 마음 추스리고, 예, 그렇게 가도 된다. 그리고 또 너무 또 막 이런 거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또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 마음이 조금 편해야 된다. 엄마가 이렇게 표시가 나요, 얼굴에. 근데 애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엄마 표정이 어떻다,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한다, 다 알아요. 에이구, 근데 안타깝네요. 고3 때 사춘기 오면. 근데 저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에는 진짜 유학 보내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근데 유학도 몸도 건강하고 의지도 있고 삶에 대해서 발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좋은 유학이 됩니다. 더 비싼 유학은 또 많이 힘들거든요. 예. 여튼 주님, 네, 화이팅입니다. 예. 안타깝네요. 아이를 키우면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저 아는 분은 이번에 이제 아주 좋은 미국의 대학교를 합격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건데, 제가 진짜 초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학교 입학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입학을 해서 또 학과를 잘 다니는 것도 어렵고, 졸업하는 것도 어렵고, 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는 건 더 어렵고, 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예, 비자가 나와야 되는 게 더 어렵고, 예, 굉장히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탄력적인 고용 시장이잖아요. 그냥 멀쩡히 다니다가 레이오프 되면 그냥 레이오프가 그냥 강제적으로 파이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컴퓨터가 딱 문 닫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엄마들은 좋은 학교 들어가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약간 뭐 들떠 있죠. 예, 근데
저는 진짜 막 끝까지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근데 그거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겪어봐야지 아는 거죠. 예,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민의 덩어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고3의 고민이 고3 엄마에 때는 굉장히 크지만 길게 볼 때는 또 작은 걸 수도 있다. 독서실 다니는 것도 가기 싫어해서 안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기다리는 수밖에 해줄 게 없어 마음이 아파요. 진심 어린 말씀 너무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 그러세요. 간다고 공부 안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는 어떤 게 있냐면 gap year라고 그래서 gap year 1년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학교를 그만두고 1년 동안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정서상 그게 안 돼서 자꾸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지금 원래 중3, 고3 초육을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정권이 바뀌면서 또 아마 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자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대한민국 자체가. 왜냐하면 국민성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그런 거를 본인한테도 요구하고 타인한테도 요구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냥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방황을 할 수 있는 게 어렵죠. 근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이 학생도. 고3인데 본인이 모르겠어요. 친구들 다 대학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오죽하면 그러면 이때는 부모가 도와줘야 될 타임이다. 또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제 그 강의 중에서 제가 이제 가는 게 힐링하고 자녀교육 두 꼭지로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힐링 쪽이 더 좋다고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담백하게 솔직하게 엄마들의 고민에 답을 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조금 더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그래도 소탈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소영님이 과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가서 상위권이 아니면 더 힘들고 내신도 못 따고 하는 걸까요? 분위기를 타서 공부 분위기 좋은 데서 중간이라도 하는 게 나은 건지 고민스러운데 조언을 부탁드려요. 이게 과거를 가서 내신을 잘 따냐 못 따냐가 고민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과학고등학교 가서 과학 인재가 되려고 한다. 근데 일반고 수능 라인이 아니라 과학고 카이스트 라인으로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가영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재학교인데 거기는 카이스트에서 만든 학교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 라인으로 많이 가고요. 과거는 대부분 다 공립이에요. 20개 정도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경기권에서 몇 개 더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진로를 정할 때 수능도 안 보고 내신으로 인해서 학생의 그렇게 진로의 영향이 크진 않아요. 이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내신을 고민하는 거는요, 일반고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때 내신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입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등반 클래스 강의 좀 들으실래요? 소영님? 그래야지 이렇게 질문을 방향이 조금 안 맞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아이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진희님이 초등 입학전 너무 떨린 마음으로 샤론코지 라이브를 빠짐없이 시청하던 초보맘인데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네요. 예. 말씀 모두 경험담이며 현실적 조언이고 틀어두고 편히 들어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됐어요. 벌써요. 지니님도 중등반 클래스 강의 좀 들으세요.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되고 방향이 나올 거예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고요. 예. 쭈님 아까 고3 어머님은 본인이 제일 불안하겠지만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격려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내가 억지로 괜찮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여튼 이거는 본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건 맞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내가 괜찮아라고 면죄부 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뭔가 방향도 안 맞고 뭔가 이제 진보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때 그건 아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그거를 너무 당연히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가 도와줄게 이런 거는 괜찮지만 이거 자체를 괜찮다 합리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괜찮다고 격려하지 말고 그냥 아이가 힘들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얘가 막 이제 독서실도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하면 공부하기 힘들지. 엄마도 그럴 때 있었어. 뭐 어떡하겠냐. 마음이 움직여야지. 뭐 이 정도 말은 괜찮지만 괜찮아. 뭐 지금 공부 안 해도 돼. 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게는 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괜찮다고는 아니다. 그냥 본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소영님, 진희님도 아시겠죠? 네. 저는 조금 냉정할 때는 좀 냉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건 이제, 쭈님 얘기는 아니에요. 예.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엄마라고 그 아이를 감싸면 안 될 것 같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남을 불편하게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뭘 깼다든가, 여하튼, 우리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것만 치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조심스럽게 다녀라. 아니면 이 그릇은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 그릇이다. 깨졌다. 여튼 본인이 잘못한 건 깨달아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축소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근본이 잘못된 걸 잘됐다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조금 아닌 건 아닌 거다. 제가 좀 그렇게 냉정한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무서워해요. 네. 아까도 이제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세탁기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저희 도우미가 오시는데 빨래를 이제 돌리고 나가세요. 건조시켜 놓고. 그럼 이제 저희가 갔다 와서 이제 그 시간 안에 못 하는 거예요. 예, 오전 시간 내에. 근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다 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니네들이 와서 개에서 넣어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막 하는데 남편이 이제 너무 힘들어갖고 누워있다가 내가 이제 그 빨래를 개는 소리에 막 움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거야 자 이랬어요. 바로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힘들 때는 남편이 많이 도와주죠. 예, 그런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우리 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이제 딸이 이제 지금도 이제 원래 로스쿨은 바로 1학년 때 그 인턴 2학년 인턴을 신청하고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 그게 거의 취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턴 제도가 미국하고 한국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나름대로.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지켜보고 그리고 혹여 걔가 말이 하고 싶을 때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있고 어떻게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시차도 있고 그래서 부모인데도 참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 인생이 아니라 딸의 인생이잖아요. 제가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켜보는 거고, 걔가 만일에 말이 하고 싶을 때 나는 상대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막 그 카톡 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뭐 자? 아니면 뭐 밥 먹었어? 이래서 아이가 몇 번 카톡으로 주고받으면 대화할 의지가 없는 거고, 아니면 뭐 통화돼요? 이러면 이제 통화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특히 저는 성인이 된 자녀와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아이를 존중해 주면 아이들도 되게 예의 바르게 굴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고 엄마가 아무래도 더 힘이 세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쉽지 않죠. 아이 키우는 거. 근데 그것도 또 금방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아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입시 끝나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 학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스레드에서 어떤 분의 그 학력 위조로 어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하버드 석사, 뭐 UCL이 박사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출판사에서 그런 책을 내준 거 자체도, 물론 저도 출판사 책을 여러 권 냈지만 출판사에 제 졸업증명서를 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공적인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드러나거든요. 다 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저기는 내요. 대학에 임용될 때는 다 내요. 대학에. 예.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지금 강의하잖아요. 다 냅니다. 그래서 그건 학력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근데 학원은요, 기본적으로 학원법이 2년 이상 전문대만 나와도 강사라는 데 문제가 없어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에 많은 강사들이 다 학벌을 다 뭐 부풀리게 하거나 가짜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책 같은 걸 보고 막 또 막 훅 빠져가지고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제 스레드에 너무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학력 위조가. 그거 학력 위조 올라가고 시험지 매수 사건 또 올라오고 막 정신이 없어 정신이. 제가 그 김기자야 간다 그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의 교육 뉴스를 해석해 드리잖아요. 그동안 라이브를 진행하다가 이번부터 제가 편집을 해서 추가 자료를 많이 넣어 드리거든요. 여러분 그걸 좀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유튜브 샤론코치 들어가면 김기자야 간다 제가 6월 1편 2편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3편도 지금 편집이 끝냈거든요. 거의 유료 강의 수준에 제가 내용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 거 하는데도 올해 6월 모의고사에 1교시, 2교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이 2교시인데 3교시가 영어인데 영어가 시작하기 전에 강사들 단톡방에 영어 시험지하고 정답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도초의 엉망이구나. 이런 모럴이 없는 거예요. 모럴이 없다고 봐야죠. 예. 참 너무 속상해요. 김미영님이 저도 놀랬어요. 책까지 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 리플레이 중국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세뇌를 시켰나 봐요. 나는 명문학교를 나왔어. 박사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요. 예. 근데 부부가 또 같이 했다는 말도 있고 저 정확히 제가 일단 그분은 몰라요. 근데 스레드에서 난리가 났었다. 아이고 참 별일이 다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개인을 믿지 말고 교육과정, 입학 요강 이런 걸 믿어라. 그게 더 정확하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예. 참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아마 출판사에서 이제 그 저자한테 졸업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났으니까. 특히 그 출판사가 자녀교육서를 많이 내는 출판사잖아요. 예,
그래서 판매 중지를 했대는데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또 돈을 내고 상담하신 분들도 꽤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참 별일이 다 있다. 별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이것저것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도 질문이 되게 엄마가 온전하게 느끼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누구랑 상담한다고 흐려지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가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눈에 얘기하죠. 기도밖에 할 게 없다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 또 참 어려웠다. 벌써 이제 6월이죠. 6월이고 좀 있으면 또 7월이 다가오고 제가 매월 1일날 그 샤론코치 그 자녀교육 다이어리라 그래서 1일날 영상 올라가는 거를 6월달 한 편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달 한 편씩 올릴 것 같아요. 그거는 이번 달에 이거만 해라. 꼭 이거는 해라. 이런 것들 뽑아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저는 요즘 여러분이 TMI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여러분이 너무 피로도가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뭐 제대로도 못하고 뭐 유튜브 같은 데들도 가짜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뭐 조회수든 구독자든 가짜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교육 정보도 어떨 때는 혼돈을 주죠. 그럼요. 혼돈을 주죠. 다 심지를 갖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쉽지 않아요. 네. JY님이 좋은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네. 그냥 저는 좀 편안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국영수 같은 주요 과목은 어차피 애들 학원 가야 되잖아요. 뭐 엄마표로 할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애들 쫄래쫄래 학원 다니고 숙제하는 것 좀 봐주고 또 요즘 같은 날 너무 더우니까 애들 영양 좀 신경 써주고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집에서 맛있게 밥 먹고 샤워하고 뭐 텔레비 조금 아니면 유튜브 조금 보다가 자고 아니면 책 좀 보고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건강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방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속도도 중요하지 않고요. 양도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만 똑바로 간다면 늦게 해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스타트 라인하고 피니시 라인에만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은 뭐 돌아가든 뭐 천천히 가든 무슨 중요해요. 이 긴 12년 어쩌면 13년? 14년의 교육과정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나상님 1일날 올려주신 강좌 정말 좋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속에 진솔함이 가득이라서 합니다. 네. 그 이제 매달 올라가는 그 다이어리는 아마 제가 회원으로 옮겼나요? 예, 회원을 위한 거예요. 우리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을 위한 거래 가지고 찐 정보가 되게 많죠. 예. 이번에 김 기자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진짜 알려드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아마 나중에 우리 멤버십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예.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구하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드릴 게 생각이 많아요. 세상에 아이 학원 기다리는데 정말 위로받는 느낌이시라고요. 정말 아이들 학원도 저도 참 많이 기다렸어요. 네. 어릴 때 CBS 영재학술원을 좀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양재동 쪽에 있었고 저는 대치동 살 때인데 가면 나오는 거 한참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막 그때는 카페도 많지 않은데 어디 가게에 가서 좀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참 그 학원에서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워낙 이 동네에 살았으니까 좀 난데 대치동에는 외지에서 오는 엄마들도 많잖아요. 아이들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아니면 자기 차로. 근데 보통 주차가 또 힘드니까 대부분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은데, 카페에서 진짜 몇 시간씩, 금방 어떤 분은 뭐, 한 번은 뭐 장을 봐. 또 한 번은 뭐 마사지를 받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또 책을 읽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할 짓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진짜 정기적으로 오려면 오히려 방을 하나 얻어라.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좀 자라. 엄마가. 커피값 합하면 뭐 그게 그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자주 와야 된다면 나라면 그냥 80만원 혹은 100만원짜리 오피스텔 하나 얻는다. 그냥 월세 하나 얻어서 아이 보내고 엄마 거기서 좀 누워있고 거기서 약간 간식 같은 거 좀 만들어서 애 먹이고 이게 더 맞지 않을까. 어떻게 맨날 카페에 있다가 내일로 한번 받았다가 뭐 난리 도서관에도 갔다가 얼굴이 썩어요. 진짜로. 그거 할 짓 아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 빨리 오지 말라 그래요. 늦게 와라. 4학년 5학년 때 와도 된다. 근데 막 유아부터 보내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집은 뭐가 되겠냐고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는데 밥 해먹을 수 있어요? 청소할 수 있어요? 정말 엄마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은 자식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시도 정면 돌파예요. 너무 얍삽하게 했다가 그 정책 바뀌면 끝인데 그거 너무 손해가 많아요. 예, 그거 되게 위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렵다. 그런 거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육과 입시는 좀 다르거든요. 교육은 그냥 100년지 대계가 있어요. 진짜 방향이. 그거는 그냥 세계적인 인재상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입시는 정권에 따라 많이 달라요. 벌써 뭐 이번 정권에서 다 없애버린대잖아요. 다 없애버린대. 근데 뭐 그거는 실현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위험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핑크 바이올렛 님이 자켓 이쁩니다. 네, 오늘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고 나왔어요. 여기 가면 입시가 유리하다는 건 요행이에요. 거기 애들은 뭐 바보예요. 거기 애들도 훨씬 잘하는 애가 많은데 그렇게 교만하게 하면 안 돼요. 입시는. 네, 오히려 실력을 더 많이 키우는 거죠. 아니 지역인재는 그 지역 아이들이 따먹는 열매인데 그거를 왜 외지인이 따먹으려고 해요. 저는 그건 도둑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기 사는 지역에 있어요. 그건 너무 정정당당한 거죠. 근데 뭐 서울에서 어디서 내려와서 그 열매 따먹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입시. 예.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맞다. 제가 너무 고지식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오래 가더라. 잘하더라. 피크님의 코치님 아이들 사춘기 때 공부는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부에서 엄청 중요한 시기가 딱 사춘기 앞뒤라 초5 아들 둔 엄마는 걱정이 많습니다. 사춘기 이전에 첫 번째가 공부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학교 갔다 오면 뭐 숙제하고 복습한다.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할 거 예습한다. 학원 숙제는 꼭 한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 공부 습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춘기 이전에 내가 앞으로 어른이 돼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진로에 대한 꿈이 있으며 사춘기를 잘 넘기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집은 안전하고 우리 부모는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분들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사춘기가 와도 공부 양은 줄어요. 아무래도 잠도 자야 되고 멘탈도 흔들리고 그렇죠. 그렇지만 유지는 해요. 예, 사춘기 때 제일 심각한 게 공부를 안 하겠다. 학원을 안 가겠다. 학교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숨어버리는 거. 아니면 뭐 밖에 뭐 가출하거나 PC방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들. 그런 것들. 핑크님 그 중등막 클래스 좀 들으세요. 지금 딱 들으시면 그 내용도 되게 많거든요. 예, 오늘까지 할인 기간이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나쌤 오늘 설명회 가서 완전히 느꼈어요. 코치님께 배운 입시 공부 에듀 뉴스로 정보를 이해하고 선별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거기서 하는 설명회보다 우리가 가르쳐주고 하는 게 훨씬 더 고급진 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입시는요, 내가 이파 요강을 분석해서 가르치는 사람과 그것도 하면서 직접 입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맛집도, 왜 그 블로거들은 한 번 먹고 그들이 제일 잘해주는 거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갈 때는 그런 서비스 못 받으니까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를 거다. 핑크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세 가지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춘기 때 애들이 진짜 많이 자요. 저는 얘가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막 코도 한번 킁킁킁 대본 적도 있어요. 예, 그만큼 잡니다. 그리고 호르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애들 샤워 자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환기 잘 시키고 백엔잎 같은 거 바로바로 바꿔줘야 돼요. 예, 백엔잎도 자주 바꿔주고, 그 다음에 겉옷도 좀 드라이 해줘야 돼요. 사춘기 애들은 땀도 많이 흘리는데 보통 이제 속옷이나 이런 거나 티셔츠 같은 거 빠는데 겉옷을 잘 안 빨잖아요. 냄새 나요, 아이들. 예, 운동화도 자주 빨아줘야 되고, 여튼 뭐 백엔잎, 이불 카바, 환기 이런 거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애가 깔끔해집니다. 밖에 나와서 냄새 나는 애 되게 많아요. 이것도 자식 키우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저도 사실은 향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에는 되게 이렇게 디퓨저가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호텔에 가면 되게 좋아요. 그럼 호텔에 가면 호텔에 예약하는 데나 샵에서 디퓨저를 팔아요. 호텔 디퓨저. 워커힐 거도 되게 좋고요. 또 교보문 거도 되게 좋거든요. 예, 그런 거를 좀 사오세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에 방마다 디퓨저를 좀 놨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 거더라? 이게 교보문 거 건가 봐요. 맞네요. 요건데요. 요거. 네. 요거 맞아요. 네. 이거 교보문고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 향 되게 좋아요. 예. 근데 요 막대기를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이게 많이 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만 해도 돼요. 몇 개만. 네. 네. 교보문고 디퓨저 괜찮죠? 예. 향이 좋아요. 예. 코치님의 세탁 팁깔이 정말 이 라방의 매력은 끝이 없다고. 제가 살림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저 디퓨저가 이렇게 몇 개 있어서 여기 지금 아들방이거든요. 아들방을 제가 요즘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여기도 놨고 안방에도 또 제가 하나 풀어놨어요. 예. 저도 원래 그런 거 안 치다가 이제 막 싫더라고요. 예. 향이 없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끔 또 향수도 좀 뿌리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세상이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아들들은 땀도 많이 흘리고 또 가끔 이제 아들이 크면 사정을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냄새가 막 믹스가 되면 골 아파요, 골 아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됐다 안 됐다는 샤워를 오래 하느냐, 예, 문제. 그리고 굉장히 깔끔해지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아이 능력보다 좋은 대학 보내는 분들보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듯해서 많이 울었는데 호재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님 괜찮아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아들 키울 때 조금 선행 나갔다고 조금 상 받았다고 굉장히 교만한 엄마들 많았어요. 역삼동이든 대치동이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길고 짧은 거 대보자. 네 아들이나 내 아들이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제가 진짜 그랬어요. 예. 잘 됐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쵸? 예. 모르지만 그래도 여하튼 엄마의 능력과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이제 엄마가 많이 도와주죠. 그리고 지금 쭈님이 제일 힘들 때 근데 내 인생에 계속 힘든 게 유지가 되진 않아요. 힘들었다가 좋아졌다가 또 지금 막 잘한다고 막 교만 떠는 분들도 꼬꾸라질 때 있어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기운 더 내고 그냥 조금 약간 덤덤하게 지내보세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 예를 들어서 막 애가 공부를 안 해. 그럼 내가 막 슬픈 척해서 읍소하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많잖아. 근데 제가 볼게는 그냥 반응이 없는 게 제일 좋더라고. 근데 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그 대신에 나는 너를 위해서 맛있는 반찬 준비하고 밥 주고 그리고 뭐 네가 필요한 거 용돈 주고
그냥 너를 위해 약간 멀찌감치 두 걸음 뒤에서 멀찌감치 응원해주는 게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엄마가 너무 절절매도 생각을 못하고 엄마가 너무 못되게 굴어도 그 자기 생각을 못해요. 근데 조금 뛰어놓으면 조금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 화이팅입니다. 진심으로 토닥토닥. 그럼요. 그런 시절 다 겪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하나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진짜 고민할 거 많습니다. 많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날이 화창한 날, 오늘 날이 되게 좋죠. 햇볕도 좋고, 그럴 때는 좀 사람이 특히 차 안에 있으면 몽환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면서 요즘에 제일 듣기 좋은 음악이 보사노바 뮤직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사노바 이렇게 찍으면 아마 그런 그 연주곡이라든가 뭐 노래 같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청량감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파. 근데 막 고민하기 싫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그냥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조금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요. 예. 제가 오늘도 시장 갔다 오면서, 명동 갔다 오면서 이제 그런 음악을 막 틀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막 고민 있는 거, 머리 아픈 게 조금 웃겨. 그래, 뭐 있냐, 인생. 그렇다고 막 우리가 나태하거나 뭐 향락적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정갈해진다는 느낌이 더 들어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다 또 해결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댓글 달 여력이 안 되나요? 네. 그냥 하트로 만족을 할까요? 네. 이제 조만간 이제 라방을 그만할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냥 날이 좋은 날 그냥 보내기 좀 뭐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래도 수요일날 토요일날은 라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 나름대로 룰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슈가님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3 수의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2 입시를 앞두고 자사고와 일반고 고민 중인데 코치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가려면 일반고죠. 예. 의대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 일반고가 그래도 수능형으로 공부하는 일반고. 자사고를 간다는 얘기는 거의 정시 비중이 높다는 얘기인데 요즘 정시에도 내신이 좀 들어가거든요. 입시는. 저라면 어차피 의대 라인이라면 저는 일반고 그리고 수능을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바랍니다. 미셸님, 네, 윤윤님, 네, PSTT님, 네, 정한님, 아나님이 초집중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DNSWKS님, 아예 오케스트라 데리러 가며 듣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DNSWKS님, 아이 잘 있죠?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조금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시느냐 생각했어요. 골드님, 네, 핑크님,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시고요. 더운 여름 짜증나니까 서로 조금 말 편안하게 하고 보사노바의 한잔하면 휴양지 느낌 물씬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굉장히 좋아요. 예, 기분 좋습니다. 예. 늘 라방 기다려주고 반갑고 역시나 도움이 되고 위로도 받고 지혜받고 있습니다. 네, 늘 아름다우세요. 코치님 비올롱을 아시는군요. 비올롱이 뭐예요? 비올롱 뭔지 모르겠는데 비올롱이 뭐죠? 이 브랜드인가요? 이 브랜드예요. 비올롱이라는 브랜드? 저는 이 브랜드를 모르는데 제가 그 남대문에 엔틱 가구 파는 데를 알아요. 제가 거기서 뭐 시계도 사고 막 그러거든요. 그 앞집이에요. 앞집인데 이분이 이제 제작을 하고 이게 걸려 있는데 제가 2,000을 원했어요. 근데 주인이 안 계셔서 앤틱샵 사장님한테 돈을 주고 샀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비올롱 비싼 옷이에요. 몰랐네요.
스마일선님이 저도 보사노바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야, 비올롱이나 브랜드가 있군요. 저 모르고 산 거예요. 네. 아, 잘 지내신다고요. 다행이네요. 네. 신지혜님, 네. 슈가님, 네. 네. 방글 라이브. 아, 거기 원래 비싸요? 진짜, 아니, 제가 웬만하면 자켓 같은 게 좀 잘 맞아요. 근데 이게 옷이 작은 옷인데, 거기 하나가 딱 걸리는데, 색상이 이게 한국인들이 잘 안 입는 색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그래갖고, 아, 전통 있는 옷집이에요? 어쩐지 내가 막 이랬어. 아니 이게 무슨 프라다천 이거 이렇게 비싸게 받냐고 했더니 엄청 비싸게 부르더라고. 제가 눈이 돌아갈 뻔했는데 여하튼 제가 살 정도의 금액으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계좌이체 하고 왔어요. 아, 전통 있는 옷집이에요? 아, 몰랐네요. 저는 제가 그냥 브랜드를 모르고 사요. 항상 옷을 살 때. 그냥. 근데 색깔 너무 예쁘죠? 이게 화면보다 훨씬 더 예뻐요. 사장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프라다천. 아, 블랙 있어요? 아, 진짜? 그 가격 아시죠? 비싸더라고. 근데 저 이번에 이제 이게 뭐가 좋으냐면 이게 접었다 해도 구김이 들어가잖아요. 가볍고. 그러면 여행지 가거나 이러면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춥거든요. 근데 이게 망사 이런 것도 추워요. 요 정도 천이 되게 좋거든. 아, 그럼 잘 샀네요. 몰랐네. 원래 40대 초에 인간관계가 싹 정리되는 시기인가요? 시절 인연들이 다 떠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인간관계는 싹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사람은 5년짜리, 이 사람은 10년짜리.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그냥 say goodbye 한다 생각하세요. 이걸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유효기간이 지나서 goodbye. 또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사장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 그랬구나. 아. 마음 컨트롤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남편과 아이들에게 화를 너무 잘 내요.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과연 화를 내는 그 대상이 이유가 이 아이랑 이 남편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혹시 그게 아닌데 내가 원래 다른 이유로 화가 났는데 이들에게 퍼부었나?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범죄라고 생각해요. 전 그러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그러지 말아라. 브라운 예뻐요. 고마워요. 고1 아들, 사춘기가 끝나가는 느낌이에요. 공부를 아주 못하지도 아주 잘하지도 않는 아들이에요. 갈등은 싫어하는 성격이라 아이에게 싫은 소리 못하기도 하고요. 아들도 어차피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공부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한테 가면 좋아요. 전문가한테 가서 컨설팅 한번 받으면 애들이 많이 바뀌어요. 네. 한번 가보세요. 네. 우리 최영덕 원장님한테 한번 고의를 하시나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되게 좋을 거예요. 소리님이 명언입니다. 유효기간. 네. 그래서 그냥 이 사람하고 그냥 깔끔하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 기대하지 마요. 어차피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괜찮아요. 물론 상처 받죠. 근데 살면서 상처 안 받는 일이 어딨어요. 그 정도는 뭐 받아도 돼요. 우리가 좀 단단해지잖아. 왜 상처가 나서 살이 벌어지거나 피가 나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이 딱딱해지는 거 아시죠? 약간 밉게도 그게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제가 주말에 시간 내서 라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 기자가 간다 꼭 보셔야 돼요. 제가 곧 멤버십을 바꿉니다.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 중등반 클래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의 할인이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